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편경장입니다. 주말 동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꽤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나스닥의 경우에는 근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 주었고요.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드린 한 달 기간은 조정 구간 없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기간 동안 횡보 또는 이런 조정만 보여주던 비트코인과는 꽤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주일 동안 25에서 26K 지지를 확인했고 기존의 횡보 구간도 상방 이탈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지지와 상방 이탈이 단기간 상승에 꽤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바이낸스 디폴트 값입니다. 이 이평선에서 보았을 때도 일단은 99일선의 지지가 다시 나오면서 저항을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단기 상승에는 좋은 차트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해당 채널을 좀 더 확대했을 때 하락 채널이 형성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방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형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오는 파동이고요. 지금이 상방 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의 기회가 있는 거고 현재는 상방 채널하고는 한 500에서 600달러 차이가 난다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에서 조정을 주는 그림이 하락 채널 안에 있다는 그림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6월 중순까지 그림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 이 하락 채널의 상방 이탈입니다. 이 상방 이탈이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인입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승이 연장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단기 상승보다 중기적인 성향이 깊다. 중기 상승으로 관점을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그림은 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락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그냥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오는 그냥 파동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지 포인트가 25에서 26K 사이에서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도 보았을 때는 이러한 지지를 근거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만약에 내려간다면요, 그냥 파동의 하나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25에서 26K 지지를 뚫고 내려가는지 이후의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그림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오는 차트 형태나 아니면 파동 형태나 그런 식으로 패턴이 정리되어 있어서 지금의 그림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많은 추세선 속에서 상승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이은 추세선도 있을 거고 지금의 지지선도 이은 추세선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지금의 지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둘 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가라든지 아니면 이 매물대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번 그림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하방이 아니라 중간에 표시되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매물대 지지 또는 저가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가격도 생각을 하지만 현물은 특히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물은 단타나 스캘핑이나 이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민하기 전에 포지션이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아니라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 일단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실수를 매번 해왔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기간에 대해서 만약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난 저가에 샀지, 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샀지 하면서 매도하지 못했을 거고요. 이번에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아마 저가에서 매도를 했을 거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이전에 팔았고요. 좀 더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려지지 않은 영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장도 마찬가지다. 이 점선원 기간 동안 차트가 저는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한 목표가가 있고 6월 말에 털겠다, 7월 말에 털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글을 제시해 드렸을 거고 이를 이탈했을 때도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렸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도저히 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저는 이 구간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가가 아니더라도 이때 들어가서 상승이 나왔고 33K, 34K, 36K
이런 구간까지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한번 먹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가 되겠죠. 이 위에는 그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때 팔 수 있을까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물론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해놨다면 그렇겠지만 이 상승이요. 지금 5월 30일인데 6월 14일까지 나왔어요. 2주 만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승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찐 사나이 테스트 구간이다. 매번 이런 선택을 해왔고 매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존버를 하다가 결국 또다시 내려와서 본절을 택하는 선택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2달 동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음고생을 한다면은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게 상승이라서 그렇지 하락일 때는 더 최악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투를 못해서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저가 털렸다 손절하고 가능성은 낮겠지만 여기를 털릴 때는 진짜 매도할 때가 되었다면서 저가에 매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더 후회하겠죠. 이때 못 사고 이런 최악의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 이번에 좀 잘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적어도 이 구간에 대해서 변동성은 틀렸어도 기간에 대해서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틀렸고 두 가지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지금 제가 못 들어간다라는 구간에 변동폭 모르겠고 기간 모르겠고 상승에 대해서도 미지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 가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면요 상승이 나와도 멘탈 흔들리고 하락이 나와도 멘탈 흔들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 매도 다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변동폭하고 기간이 엇나갔을 때는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장투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매수한 시기로부터 이때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상승을 했어요. 이거 장투하기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이 매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장투는 한두 달 안에 상승이 나와야 비로소 할 만해집니다. 분할 매수는 예외겠지만 내가 100%, 50% 이상 다 해봤는데 한 달 반 뒤에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은 장투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년 뒤에 상승을 해요. 그 전에 파는 게 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가를 잡는다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저렴한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매입한 포지션으로부터 한두 달 안에 상승을 노리는 거라면 반감기를 꼭 체크하세요. 반감기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 11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4년도 4월. 그럼 그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이라는 말은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매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집한 시기로부터 한두 달 안으로 상승은 나오고요.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저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하락이 저가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투하기 쉬운 포지션이 될 거고요. 저가는 아닐 테지만 이때 장투하기 편하실 겁니다. 지금같이 횡보하는 구간을 여러분들 버틸 필요가 없는 포지션은 딱 이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때 매집을 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황을 공유하고 매일같이 차트를 보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방금까지 얘기한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20년도 5월 차트랑 그리고 16년도 7월 차트 꼭 5월 달만 보지 마시고 이전 이후 3개월 정도 보시고 7월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전으로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대충 감에 익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차트는 반감기로부터 그 이후에 한 2달 이후에 상승이 출발하는데 가장 매집하기 좋은 구간은 이 구간일 겁니다. 반감기 전으로 한 3개월 전 그리고 반감기 전까지 그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맥주방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을 소개하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이 맥주방도 거의 한 달 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전문가 시향을 무료로 받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 유튜브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